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살 할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버린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쫓겨난 건 바로 김난희 할머니의 아들 가족이었죠.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 70세 김난희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찬물에 담근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겨울 새벽이지만 가족들이 깨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잠들 틈이 없었거든요. 김난희 할머니는 평생을 바쳐 이 아파트를 마련한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서울의 터를 잡았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끝에 시린 겨울바람의 감각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지우야, 일어나렴 학교 가야지.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9살 손주 지우가 비비고 일어납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소중해요. 할머니 품에서 자란 지우는 다른 누구보다 할머니를 따르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할머니는 홀로 이 큰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사업에 실패한 아들 민준이 찾아왔죠. 40대 중반의 민준은 빚에 허덕이며 살 곳조차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고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며느리 서윤과 손주 지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빈집이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지우 학교 준비까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서윤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며 사양하던 서윤이 이제는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는 것도, 빨래가 깔끔하게 개어져 있는 것도, 집안이 항상 깨끗한 것도, 모든 게 공기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더 서글픈 건 아들 민준마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업 준비가 바빠서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전화 통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응, 맞아. 우리 시어머니. 그냥 우리 집 가정부야. 할머니의 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솔직히 어머니가 계셔서 내가 편하긴 해. 집안일은 다 해주시고, 지우까지 봐주시고고. 나는 그냥 내 일만 하면 되니까. 서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한 톤이었어요.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을 참아야 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가정부라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가정부로 규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아들과 손주가 있는 곳인데. 하지만 그날 밤 난희 할머니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야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이
며칠 후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이후 김난희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지우 학용품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이었죠. 할머니는 서윤이 가정부라고 한 그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오래된 통장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하나하나가 모두 땀과 눈물의 기록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민준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죠.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민준은 소파에 앉더니 머뭇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을 비비고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고 마치 어려운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어요. 정말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준의 말이 점점 빨라졌어요. 사업 계획, 수익 전망, 성공 가능성.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눈치챘어요. 이 모든 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래서 말인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역시나였습니다.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더 안전할 거예요. 공동명의.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삶의 지혜가 이것이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응, 그런가? 좀 생각해 볼게. 민주는 할머니의 담담한 반응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격렬한 반대를 예상했나 봐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공동명의라.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집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박 변호사는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출이 아니에요. 공동 명의로 바꾸는 순간 사실상 집 소유권의 절반을 넘기는 거거든요. 박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채권자들이 이 집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명의라는 건 할머니 혼자서는 집을 팔 수도 없다는 뜻이고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아들의 부탁이 아니라 사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 서윤도 분명히 이 계획을 알고 있을 거라는 것도. 카페를 나서는 할머니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서윤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때 서윤이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아, 제가 안 해도 되죠? 어머니가 더 잘하시니까. 그 말투에서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에게 자신은 정말로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 동반 영어 캠프 신청서 주셨어요. 지우가 들고 온 안내장을 보니 여름방학 동안 2주간 진행되는 캠프였어요. 가족 단위로 참가해서 영어도 배우고 여행도 하는 꽤 비싼 프로그램이었죠. 서윤이 눈을 번뜩 빛내며 말했어요. 우와, 이거 좋겠다. 민준 오빠한테도 이야기해봐야겠어. 우리 가족끼리만 가면 되는 거지? 할머니는 그 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읽었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거기엔 할머니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너희 가족끼리 다녀와라. 나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며칠 후 민준 가족의 캠프 일정이 확정되었어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정확히 2주간.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 순간부터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캠프 출발 하루 전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구나. 그리고 다음 날 오전, 환한 웃음으로 가족들을 배웅한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7월 15일 오전 8시, 김난희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떠나는 가족들을 배웅했어요. 민주는 큰 캐리어를 끌고 서유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마치 행복한 가족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2주 후에 만나요. 지우만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지우야, 할머니가 지우 편지 써놓을게.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는 게 지우의 작은 취미였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가족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빈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부터 김난희 할머니의 진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급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네. 어느 아파트신가요? 땡땡 아파트 땡동땡호입니다. 84제곱미터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이 동네 부동산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놀랄 만한 물건이었거든요. 아, 네.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 후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하지만 할머니가 말한 가격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11억이요? 시세보다 2억 정도 싸게 파시는 거네요. 급하거든요. 2주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해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중개업소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바로 매물 등록을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벌써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난 거예요. 40대 부부였는데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조건이 너무 좋네요. 바로 계약 가능할까요? 할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집을 파는 과정에서 아들 민준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마쳐놨어요. 며칠 전 민준이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낼 때 할머니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때 할머니는 박 변호사와 함께 다른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용대차 각서. 간단히 말해서 아들 가족이 할머니 집에 무료로 살고 있다는 내용의 법적 문서였어요. 그리고 민주는 그 서류에 이미 서명을 해놨죠. 할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두자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던 거예요. 그 서류가 지금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7월 18일 계약 체결. 11억 원의 아파트가 팔렸어요. 7월 20일 잔금 결제. 할머니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7월 22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욱 확신에 찼죠. 그리고 7월 25일 할머니는 KTX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에 살려고 미리 계약해둔 작은 전원주택이 있었거든요. 시골 공기 맞으며 텃밭이나 가꾸고 살자고 했던 그 약속.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한편 영어 캠프에서의 민준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우는 새로운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즐거워했고, 민준과 서유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죠. 특히 서유는 다른 캠프 참가자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집을 다 관리해 주셔서 정말 편해요. 우리는 그냥 놀다 와도 되거든요. 민준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울의 그 아파트에는 이미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7월 29일 오후 6시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 가족은 평소처럼 현관문 앞에 섰어요. 큰 캐리어와 여행 가방들을 잔뜩 들고 2주간의 즐거운 추억을 가슴에 안고 말이죠. 민준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지만 현관에서 들려온 것은 할머니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거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여자와 아이의 모습까지. 민준과 서윤, 지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저희 집인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낯선 남자는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네, 이 집 저희가 샀는데요. 김난희 할머니한테 11억에 샀거든요.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1억?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뭔가 오해가. 하지만 낯선 남자가 꺼내든 서류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그리고 민준이 직접 서명한 사용대차 각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하께서도 서명하셨네요. 이 집에 무료로 거주하신다고.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서류, 분명히 어머니가 정리해두자며 서명하라고 했던 그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순간 현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여보세요, 어머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평소에 안부를 묻는 것처럼 담담했죠. 응. 서윤아 캠프 잘 다녀왔니? 지우는 괜찮고? 서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평범한 인사를 나누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집에 다른 사람들이. 아, 그거? 내가 집 팔았어. 할머니의 말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뭐라고요?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현관에 서 있던 새 집주인 가족들도 어색해하며 뒤로 물러섰죠. 왜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할머니의 반문에는 70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미리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서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나? 당신 말로는 내가 가정부라면서? 그 순간 서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그때 제가 가정부라면서 왜 가족 행세를 해? 가정부한테 집 팔 때 허락받아? 너희 집 가정부가 집주인한테 미리 말하고 그만둬?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새 집주인 가족들도 상황을 대충 파악한 듯 불편해 보였죠. 그때 민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진정? 내가 언제 흥분했니? 나는 아주 냉정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집만큼이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공동명의 이야기도 그게 어머니한테 상처가 될 줄은. 상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가정부 소리 들었을 때부터. 할머니는 그 말을 똑똑히 강조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그 단어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그건 서윤이가 잘못 말한 거고. 잘못? 3년 동안 나한테 한 게 잘못이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너희 뒷바라지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잘못이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3년간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다시 생각. 이미 다 끝났어. 계약도 끝나고 등기도 넘어갔어. 그리고 나는 이미 고향에 와 있다. 고향이요? 응,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사려고 해뒀던 그 집 이제 혼자 살려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에, 그것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그곳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다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네, 어머니.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지우는 내 손주고 그건 변하지 않아. 민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너희의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김난이라는 한 사람이고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살아갈 거야.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현관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과 서윤, 그리고 지우는 큰 캐리어들을 끌고 서서 갈 곳을 잃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새 집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지 걱정이네요. 근처에 괜찮은 모텔들이 있으니까. 그제야 민주는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정말로 집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하지만 눈물을 흘려봤자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KTX를 타고 고향으로 떠나신 후였거든요. 그날 밤 민준 가족은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좁은 방에 3명이 함께 누워 있으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특히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자신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걸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한편 고향의 작은 집에서 나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밀려왔죠. 특히 지우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할머니를 사랑해줬는데.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지우에게 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캠프에서 돌아오면 편지를 써놓겠다고. 지우야, 할머니가 멀리 가게 되었구나. 편지를 쓰며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위한, 그리고 결국은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김난희 할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민준 가족에게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그들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민준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무거운 상자들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문득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죠. 아, 어머니가 매일 이런 무게를 감당하고 계셨구나. 몸이 아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유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계산을 하고 진상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처음엔 이런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특히 어느 날 나이든 고객이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을 때였어요. 그분이 고맙다, 딸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인지 모르게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지우만큼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약속을 지키셨죠.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지우야, 할머니는 멀리서도 항상 지우를 사랑하고 있단다. 지우가 건강하게 잘 크는 게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할머니의 편지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작은 용돈도 함께 보내주셨죠. 지우 몰래 아빠 앞으로 생활비도 보내주시면서.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받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자신이 어머니께 그렇게 상처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들을 걱정해주고 계시다니. 한편 고향에서 지내는 나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적적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서울을 떠나 이곳에 오니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배추, 토마토. 남편과 함께 꿈꿨던 일들을 혼자서라도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웃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마을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자신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의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고. 그러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좋구나. 하지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진짜 보람이 있구나. 경로당 할머니들은 나니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니야, 내가 와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나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런 진심 어린 고마움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여름, 지우는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한결 굵어졌죠.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우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보러 가면 안 돼요? 할머니 다 보고 싶어요. 민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 그동안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할머니 보러 가자. 그 주말 민주는 지우와 함께 KTX에 몸을 맡겼어요. 서유는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고향역에 도착한 민준과 지후. 할머니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더 가야 했어요. 그 3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드디어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대문 앞에서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우가 먼저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지우예요?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3년 사이에 더 작아지신 것 같았지만 얼굴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시골 생활이 할머니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았죠. 어머, 지우야? 할머니는 지우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민준을 보셨죠.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만 했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 서윤이의 말을 그냥 넘어간 거,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고, 엄마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해. 여기가 좋아.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이제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고마워하면서.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행복해. 그리고 너희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대신 지우랑은 계속 편지 주고받을 거야.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러 오면 되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준과 지우를 위해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손님을 위한 대접이었거든요. 민준은 그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음식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지우가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준도 느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찾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 김난희 할머니는 고향에서 자신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손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민준 가족도 달라졌어요.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김난희 할머니는 70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